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오후 5시에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이렇게 상승하는가 싶더니만 쭉 밀린 상황에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에 두드러지는 점이 뭐예요? 바로 개인분들이 3,500억 가까이를 매수를 해줬고, 이 전에 있었던 것도 3일 연속으로 거의 4,000억 가까이를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4일 동안에 걸쳐서 개인들이 지금 얼마나 산 거예요? 거의 8,000억 가까이를 매수한 상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개미탕, 개미지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지금 새롭게 유튜브에 유입되신 분들도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패턴 플러스 시황으로 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우리가 지금 이걸 두산 에너빌리티를 패턴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SMR에 관련한 수주라든지 원전에 대한 수주 내용이 정확하게 실적으로 딱딱 찍히면서 올라오고 있는, 검증받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 SMR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수주가 폭발할 거다라는 글로벌 시황의 그 기대감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온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거랑 비슷하다? 에코프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에코프로의 사례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런 내용 짚어드리면서 지금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굉장히 중동 쪽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게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시황이. 그렇기 때문에 시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은 원유 선물 가격 관련해서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도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내일도 추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다가는 이렇게 개인분들의 수급을 우리가 많이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더 많은 분들이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에코프로 때 기억이 나시죠? 이 에코프로 2차 파동으로 상승을 했던 구간에서는 뭐가 이슈가 됐었습니까? 공매도 숏 커버링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느 정도 공매도가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숏 커버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숏 커버링 누가 일으킨 겁니까? 바로 개인분들이 매수세로 밀어붙이면서 올라가면서 에코프로가 국민 주식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많은 분들한테 유튜브 영상이 노출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은 뭔데 이렇게 댓글이 많아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영상을 추천을 해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적는 거 한 5초 정도밖에 안 걸리죠. 5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을 시작해 볼 건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하면서 올라온 자리가 사실상 이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땐요, 어디까지 지금 올라온 자리냐면 요런 구간, 6만원 구간의 저항을 돌파하고 지금 거기서 살짝 밀리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앞전에 있었던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서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이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드릴 건데, 우리가 상승 각도 패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15분봉 상으로 놓고 봤을 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식으로 올라왔는지가 좀 명확하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상승 각도가 이만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구간을 거쳐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한 파동 정도 더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과 여기서부터 이제 박스를 치게 될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 고점이 만약에 나오는 구간이라고 하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평단가가 낮아서 그냥 나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굳이 샀다 팔았다 할 거 없이 쭉 들고 가겠다. 이게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며칠 사이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해당이 좀 되는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타점을 잘 잡아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에 단기 고점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냐면 SMR이 많이 올라온 자리인데, 어제 여러분들 요 SMR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뉴스케일 파워가 어제 상승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조금 상승하는 척 하다가 밀렸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만약에 미장에서 SMR이 쳐주면은 이렇게
상승분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광기가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에코프로의 사례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2의 에코프로라고 불리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인 만큼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점점 이렇게 고점을 뾰족뾰족 찍는 구간에서 한번 단기 조정을 보였다라는 소리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에코프로도 정말로 무서운 각도로 올라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해보세요. 차트가 점점 찌부러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그만큼 상승 각도가 날카롭게 계속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간에서 광기가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5일 연속 동안 양봉이 뜨더니만 도치형 캔들이 떴죠. 도치형 캔들이 윗꼬리단 캔들이 출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한번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쌍봉을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파동으로 상승을 할 때는 여기서 한번 고점 찍고 돌아 나가면서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닿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 5월 MSCI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편입됐던 8월 MSCI 관련한 이슈 제가 뒤에서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잘 보시면은 상승 각도, 이 패턴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있었던 고점을 한번 물량 소화를 해주면서 어디서 지금 반등을 했나요? 21선 노란색 선에서 딱 닫고 반등하는 게 정확하게 보이시죠? 노란색 선에서 처음에 타줍니다. 처음에 타주면서 상승을 완만하게 해줘요. 그런 다음엔 어디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냐면 딱 11선 파란색 선에서 반등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통통 튀어 올라가더니만 여기서 고점에서 이게 터져버렸습니다. 어떤 게 터져버렸습니까? 이런 광기가 터졌다라는 소리예요. 이때 당시에 지금 올라간 구간이 여기서 지금 이틀 동안에 올라간 구간이 30%입니다. 이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도 30%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고점을 찍고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어디를 심하게 훼손했나요? 지금 21선을 한번 심하게 훼손한 다음에 다음날 다시 한번 튀어 오르면서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리테스트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죠. 리테스트 나와주면서 여기서 이 고점을 못 넘어가고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리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종목들한테선 꼭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쭉 빠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발동되는 거냐면은 이거 지금 싼데? 지금 들어가면은 조금 너무 많이 빠진 자리에서 내가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번씩 튀어준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상승하다가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구간에서 윗꼬리 음봉이 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에 있었던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튀어주면서 다시 한번 고점 넘지 못하고 흘러내렸다가 다시 돌아나가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는 이런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 듭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단기 고점은 조금 찍을 수 있으나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국민 주식으로 등극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이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셔서 그렇지 사실상 만약에 주변의 친구분들 중에 인간지표로 하거죠. 야, 그거 에코프로 좋다던데 내가 지금 사도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증시에 쌈짓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순간에는 진짜로 역사적 신고가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쭉 흘러내리는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 만약에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게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에코프로가 갑자기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들어오시는 금액들, 그런 친구분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실상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올 때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증시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의 사례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신성델타테크 이런 초전도체 사기극을 어떻게 두산에너빌리티랑 비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거 불과 1년 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2024년 1월이라고 적혀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과 1년 전이었다라는 소리고, 주가가 기대감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예요. 어떤 기대감? 초전도체가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2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의 주가가 18배 가까이를 이렇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패턴을 놓고 보시면은 한번 상승하면
하면서 이렇게 통통 튀어 올라가면서 사실상 상승 각도가 그렇게까지 날카롭지 않으면서 앞전에 있었던 물량을 찍어주고 뺐다가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통통 튀더니만 이렇게 날카롭게 상승하더니만 쭉 빼서 시가를 아래로 밀어버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3일 동안에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상한가로 마감하고 이때도 몇 %까지 올라갔어요. 고가가 24%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뭐가 나왔다? 또 윗꼬리 음봉이 나왔다. 자, 제가 이런 패턴이 사실상 굉장히 원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바로 요 프로그램 누가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랑 기관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성 델타테크도 프로그램이 운전한 작품이고 어김없이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소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리테스트 한번 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이 빠진 자리 아닌가라는 어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하는 패턴이 또 나타났다라는 소리예요. 보시면 이때는 상승 각도가 그렇게 날카롭지 않게 야금야금 잘 올립니다. 야금야금 잘 올리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장대 양봉도 나와주면서 이렇게 4일 연속을 또 상승을 하죠.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통통 튀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도약하기 이전에 한 번 이렇게 움츠리는 구간이 꼭 있거든요. 자, 움츠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연속적인 상승세. 이때 당시 어떻게 됐어요? 거의 5일 연속으로 양봉이 뜨다가 어김없이 뭐가 발생했습니까?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고 나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 나왔죠. 리테스트 나오고 나서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정말로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샀다 팔았다를 했다라는 게 지금 보이시죠? 올라가면서부터 더 금액을 크게 샀다 팔았다를 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제주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어떤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정말 이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 국민 주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져요.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면서 여기서 한번 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각도가 벌써 달라졌죠,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던 게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점에서 거의 19% 가까이를 상승을 합니다. 무려 삼성전자가 종가가 7%에 고가가 9%니까 16% 정도네요. 16% 정도를 상승하더니만 이번에는 윗꼬리 음봉은 아니지만 윗꼬리를 단 양봉이 출현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리테스트가 또 나왔고, 이때 당시에도 당연하게도 누가 운전했습니까? 프로그램 외국인들이 운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있습니까? 엔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하면서 상승 각도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윗꼬리 음봉이 발생을 했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 나왔다가 쭉 흘러내렸다가 여기서 이 60일선에 닿지 않은 채로 반등을 해줘서 21선에 딱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올라간 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왜냐면 여기까지 다루면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다? 패턴으로 가면서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날에는 우리가 고점을 찍을 수가 있겠구나. 이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광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상승 각도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던 최근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돌아나가는 요 구간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소리예요. 이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상승해줬다가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이때는 한 4일 정도 쉬어주고요. 이때는 하루만 쉬어줬습니다. 자, 지금도 하루 오르고 하루 쉬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살짝 움츠렸다가 빵 터지는 이런 상승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단기 고점을 찍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어떻게 하늘을 좀 드렸었냐면은 어디서 한번 드렸어요? 바로 요 4년간의 박스에 대한 부분을 물량 소화를 한번 해주고 쭉 뺐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구간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캔들 흐름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캔들 흐름을 느낀 거냐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매수에 개입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매수세를 엄청나게 쏟아냈던 요날에 바로 요 캔들에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보시다시피 5월 7일날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이 860억 가까이를 매수해주면서 5월 7일날 저가가 13%까지 내려갔었는데 갑자기 종가를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이어져 오고 있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제가 그래서 5월 7일날 두산에너빌리티를 신규 진입 가능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6,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렸었고, 텔레그램방 링크에서 한번 또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매수한 거 한번 타점을 살펴보시면 어떤 구간에서 지금 들어간 거냐면 여기서 잘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조정이 나온
이 음봉에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고, 이 음봉이 떨어졌던 날이 언제요? 5월 28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5월 28일 날 분봉에서 한번 살펴보실 건데, 자,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냐면 바로 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 제가 한번 5월 28일 여기 하단에 좀 확인이 되시죠? 5월 28일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고, 텔레그램방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보시다시피 상단에 텔레그램방 5월 28일이 확인이 되실 텐데, 낙폭이 좀 진정되는 걸 제가 지켜보면서 언제 안내를 한번 드렸어요? 2시 37분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2시 37분이면 사실상 여기서 저점 찍은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2시 40분. 2시 40분에 저점을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세가 무섭게 나와주면서 어떻게 지금 올라왔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수익권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9090에 6693번으로 부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남존이라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100만 명 구독자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달성 전까지 무료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아래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있죠? 공유하기를 눌러서 많은 분들한테 수익 보신 다음에 소문도 내주시고 계속적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해서 새로운 구독자님까지 쌓여서 이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료로 진행할 때 여러분들 많은 수익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지금 더보기라고 보이실 텐데,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상한 스팸 같은 건 아니니까 그냥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상단에 9090-6693 그냥 써있죠. 여러분들 귀찮게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이렇게 써있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부산이라고 적어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은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다가 여러분들 매집주를 하나 넣어 놓을 건데, 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관련주들이, 중소형 원전 관련주들이 미쳐 날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스몰캡 종목, 시가총액이 2천억 부근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이 몇십조 단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할 때 상승 퍼센테이지가 좀 정해져 있지만, 중소형, 그러니까 조그만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기술이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25% 이상 올라와 줬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2천원짜리가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한테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부각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매집주 뒤에다가 하나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분봉 흐름상 사실 어느 정도 답을 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올라올 때 지지대를 만들면서 안 깨면서 잘 올라왔습니다. 상승을 해놓고 지지대를 만들고 옆으로 쭉 가다가 상승하다가 옆으로 가다가 상승을 하고 옆으로 가다가 한번 빼는 척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다가 옆으로 가다가 상승하다가 옆으로 가다가 계속 이렇게 이 구간에서는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상승하다가 옆으로 가고 상승하다가 옆으로 가고 상승하다가 옆으로 가면서 사실상 거의 계단식으로 기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무빙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프로그램이 개입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감정 같은 게 없죠, 여러분. 프로그램이 개입하기 때문인데, 이번에 한번 지지대가 올라오다가 무너진 자리가 나온 상태에서 옆으로 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단기 조정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 조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허리라인까지는 조금 조정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박스를 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단기 조정을 보인다면. 그래서 내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대 항목 한 번 더 미친 광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바로 박스를 치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올 수 있는 내용의 테마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어떤 내용이 부각될 수가 있겠다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원자력 해체 테마 같은 경우에도 다 짚어드렸었는데, 어제 우리 기술이 20% 넘게 올라가면서 이런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먼저 알려드렸다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떤 불거질 수 있는 이슈, 뉴스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면서 대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거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이다 보니까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일단 원전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지만 원전 쪽에서도 SMR 쪽으로도 충분하게 뉴스가 계속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가스터빈 메인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도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하고 있고 해군의 MRO 사업 같은 경우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메인 테마의 느낌은 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MSCI 무조건 봐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제가 좀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도 굉장히 지금 중요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가스터빈이랑 연결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알래스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해체 테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전 해체 테마는 일정이 어떻게 보면 잡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가스터빈, 알래스카, MSCI 원전 해체 이렇게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개에 대해서 제가 영상 빠르게 한번 다뤄볼 건데 원전 해체 테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전 해체 테마가 사실상 없었던 테마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내년에 미국 원전 해체 수주 나선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글로벌 500조 시장 블루오션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글로벌 500조 시장이면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는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1호기를 빨리 해체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수원이 글로벌 해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트랙 레코드가 뭡니까? 이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 이거 해체해본 경험이 있어? 라고 해야지만 이 팀코리아에게 이 수주를 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고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건 그럼 뭐예요?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이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미뤄졌지만 올해 상반기 승인이 목표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약간 반박되는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다뤄드릴 거고 그래서 왜 두산에너빌리티냐면 국내 첫 원전 해체 시동이라고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수혜가 기대가 크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업체 중에 수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해체 분야의 선두주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반박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첫 원전 해체 고리 1호기 심의 착수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심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승인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보시면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상반기라고 하면 언제까지죠? 올해 6월까지죠. 근데 이걸 넘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원안위 위원들이 보수적으로 계획을 살필 수 있어서다라고 하면서 다만 늦어도 가을 전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해체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원전 수주 플러스 이런 해체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해체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MSCI 편입 이슈도 당연하게도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삼양식품이랑 하나시스템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언제 나왔습니까? 5월 14일 날 나왔다라는 소리입니다. 5월 14일 날 나왔는데 삼양식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삼양식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정말 미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인데 이게 언제 편입이 됐다라고 했어요? 5월 14일 날 편입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날 편입이 됐는데 이때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엄청나게 올라와 줬죠. 이날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세 다시 한번 보여줬었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5월 14일이면 바로 요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때 편입되고 나서부터 한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시스템이나 삼양식품처럼 어떤 실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거쳐오면서 올라온 구간이라기보다는 이런 에코프로처럼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는 점에서 제가 에코프로의 사례랑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올라왔었냐면은 얘가 5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상승하다가 5월 MSCI 불발돼서 한번 실망감에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때는 8월 MSCI에 실제로 이때 편입이 됐는데 편입되기 이전에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도대체 요 MSCI가 뭐길래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모건 스탠리라는 국제 IB에서 만든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런 지수 같은 지수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펀드가 95%인 만큼 엄청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소리고 이 MSCI의 신흥국 리스트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 신흥국 리스트에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딱 편입이 되게 되면요.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내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기 싫어도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한테 흘러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 발동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직접 매수하는 거는 액티브 자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매수하는 건 패시브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패시브 자금도 어쨌든지 간에 뭐겠습니까? 외국계 투자 자본이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기대감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좀 이어져 왔다라는 소리고, 정리를 해보자면은 5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언제 고점을 찍었다?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다라는 소리고, 8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언제 한번 고점을 찍었습니까?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은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의 사례만 놓고 보면 좀 섭섭하니까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릴 건데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은 처음에 상장되자마자부터 주가가 상승하면서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은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 정작에 편입됐을 땐 언제예요? 2월 13일 날 이렇게 장대 양봉 하나 세우더니만 그 이후로 줄줄줄줄 흘러내렸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2월 MSCI가 2월 중순에 발표가 있는데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은 게 에코프로 머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5월 MSCI 중순에 발표 있을 때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 8월 MSCI 편입됐을 때는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특징인가요? MSCI가 외국계 펀드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자금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나는 MSCI 편입되면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고점을 찍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적용을 해보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MSCI 편입에 대한 뉴스가 뭔가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를 향해서 좀 치달을 수가 있겠다? 8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쓰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 이전에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아까 전에 에코프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에코프로가 이 구간에서 지금 한번 조정을 받았잖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8월 MSCI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단기 조정을 받은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언제를 향해? 8월 MSCI를 향해 소식이 들려올 수가 있겠다. 그럼 우리가 이 8월 MSCI 되기 이전에 팔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볼 만한 소식은 가스터빈과 알래스카 관련한 소식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가스터빈은 쇼티지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쇼티지가 뭡니까? 공급 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폭등을 한다라는 소리인데, 가스터빈 전 세계에서 딱 4회사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4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다라는 말씀이고요. 예전에 이 쇼티지 사건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몇십 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리튬 관련 종목들 금양이 20배, 그리고 에코프로가 15배를 상승을 해줬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게 봐야 될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쭉 내려보면은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은 급증하는 수요와 달리 대응할 수 있는 게 뭐 GE지멘스, 미쓰비시, 두산에너빌리티 딱 4곳인데 그 중에서도 GE지멘스,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중동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2029년까지 공급 일정이 사실상 꽉 찼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추가적인 수주는 쏠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시가총액이 170조, 100조 가까이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위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시가총액이 몇 조입니까? 바로 시가총액이 37조다라는 소리인데, 100조 이상에서 얘네 셋이 딱 버티고 있으면은 37조에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이 100조까지 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론 머스크도 요 가스터빈을 쓰다가 환경론자들한테 욕을 먹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해서 빅테크의 수장들이 가스터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미 사실상 GE, 미쓰비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꽉 찼다 보니까 어디로 쏠릴 수가 있겠다?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쏠릴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 테마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누가 밀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데, 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요 LNG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가 타격받지 않는 이상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소리예요. 어떤 거에 비해서? 석유에 비해서. 석유는 왜 지금 중동 쪽에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밖에 없는 LNG 프로젝트, 그 중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왜 중요하냐면
쭉 내려보시면 이 알래스카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제가 한번 이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미국에서 알래스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쪽에서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천연가스가.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수출을 하려면 북극 항로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본토로 가려고 해도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운반비용이 많이 드는 거여서 이렇게 긴 가스관을 뚫어서 여기로 바로 본토로 가거나 여기서 아시아로 수출을 하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거를 원하는 거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빼고 갖다 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미국도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지금 긁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긁어보고 싶은 거고 이게 엄청나게 딱 봐도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가스관을 이렇게 길게 만든다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기술력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동맹국들을 부르고 있는 거고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를 불러서 너네들이 이거에 투자를 해주면 내가 뭔가를 줄게라고 협상 카드로 쓰이고 있다라는 소리고 한국 같은 경우엔 뭘 잘하죠? 조선, 방산, 원전을 잘하죠. 조방원을 잘하기 때문에 조선 내가 밀어줄게, 방산 밀어줄게, 원전 밀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참여해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이기 때문에 미국 내 원전들 짓는 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수주가 쏟아져 들어온다, SMR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협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요 가스관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천연가스로 쓰는 게 뭡니까? 가스 터빈.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다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연가스를 여기서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갖다 판다라고 하면요, 이 빅테크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빅테크가 그럼 나도 가스터빈 필요하겠네 하고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추가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 알래스카 프로젝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번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박스를 치면서 횡보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좀 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기회비용을 살리실 분들 같은 경우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올라줬나요? 이렇게 시원한 상승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이 좀 중소형 종목들로 우리가 기회비용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구독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코인 할 거 없이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010-9090-6693으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일신석재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걸 안내드렸던 배경이 대북주 관련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었던 거고, 네가 이걸 언제 안내했다는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증거 영상도 다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언제 올려드린 영상이요, 6월 4일날 올려드린 영상인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짧게 한 5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가 급하게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딱 어디 위로 올라왔습니까? 이동평균선 위로 딱 올라와 주면서 지금 여러분들 영상 멈췄습니다. 지금 이 차트의 모양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옆으로 막 횡보하다가 여기서 딱 출발 준비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 제가 정확하게 영상을 좀 찍었죠? 이렇게 출발 직전에서 찍었는데 이 차트의 모양과 바로 어떤 차트의 모양이요? 이 차트의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상승하다가 윗꼬리 달고 옆으로 막 가다가 이렇게 5일선 위에 딱 올라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다라는 말씀이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죠? 이 차트랑 이 차트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말씀이고,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상승 흐름이 시원하게 나와주면서 지금도 30% 가까이 수익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이 주요 매출처를 두산에너빌리티를 딱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수력, 원자력까지 해서 이렇게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요 종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 물량 테스트 캔들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빠방하게 들어오면서 레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박스를 치더니만 한 번 더 레벨업해서 이런 위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를 쳐주고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거를 좀 차트를 길게 놓고 보자면 하나의 그냥 매집이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차트를 완전 길게 놓고 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냐면 상장한 이래로 사실상 그렇게까지 대시세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올라갈 때만 빠방하게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놓고 보면요. 신성 델타테크의 매집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상승할 때 거래대금 터지고 상승할 때 거래대금 터지고 계속 올라갈 때만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만약에 여기가 세력이 목표가였고 물량을 다 털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박스 치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끌고 온 물량을 여기서 팔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나가는 흔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질질질질 흘러내렸다가 다시 한번 돌려주는 구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보시면은 상승해놓고 질질질질 흐르다가 1년선 위로 딱 올라타 있죠. 이 매집 패턴과 신성델타테크의 매집 패턴을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말씀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놓고 보면요. 상승할 때마다 크게 시세가 나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런 고점 부근에서도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박스 치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막 터졌으면 세력이 이탈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무런 거래대금 없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만 1년선, 검정색 선인 1년선을 돌파해서 여기서 딱 지지를 받더니만 딱 올라타 있죠. 정확하게 이 흐름과 일치한다라는 소리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매집주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18배 가까이 엄청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정말로 무지성 상승, 대폭등이 나와줬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전에 제가 매집했다라고 한 구간이 사실상 짜부라져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18배가 올라준 게 신성델타테크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신고가가 사실상 그렇게 멀지 않은 구간에 있거든요. 이 구간까지 만약에 역사적 신고가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런 구간에 이미 다 매집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건데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시가총액 2천억 부근에 있는 스몰캡 종목입니다. 이 종목 매집주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9090-6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SMR 부품을 두산에너빌리티한테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일신석재처럼 제가 오픈을 할 거예요. 오픈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9090-6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100% 무료로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지금 보이실 텐데 더보기를 클릭하셨을 땐 어떤 게 나와요? 이렇게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 이상한 스팸 같은 거 아니니까 링크 클릭해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상단에 9090-6693이 확인이 되시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문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촬영해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영상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상승 각도가 굉장히 날카로운 상황으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광기 흐름을 보여주면서 미친 대폭등 흐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박스를 칠 확률이 있겠다.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 61선과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내용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